자바 코딩. 자바는 C++하고 마찬가지로 대소문자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인과 메인은 다른 식별자고요. 자바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제약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형식을 갖춰서 작성해야 되고 코드의 가독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제가 여기서 엔터 치면 들여쓰기를 저절로 에디터들은 해줘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따라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치면 보통 여기 보시면 에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요 시작을 중괄호로 열었잖아요. 엔터 치면 중괄호 저절로 닫아줘요. 그리고 스페이스 인덴테이션 들여서 쓰게끔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에디터가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시면 충분히 에디팅이 잘 되겠죠. 그리고 막 이상하게 지금 인덴테이션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쵸? 네? 들여쓰기가 저절로 안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을 쭉 이렇게 잡아요. 블록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하여튼 그 부분을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맥에서는 커맨드 I를 누르면은 인덴테이션을 교정해줘요. 커맨드 I. 그러면 여러분 집에 가서는 뭐겠어요? 컨트롤 I겠죠. I가 인덴테이션. 그러니까 막 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인덴테이션이 깨졌을 때가 있어요. 특히 또 언제냐면 다른 데서 코드를 복사해 오면은 잘 인덴테이션이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부분 선택해서 커맨드 I, 컨트롤 I 누르면 인덴테이션 해줘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잡고 탭을 누르면 안으로 들어가죠. Shift 탭 누르면 그 블럭이 탭으로 앞으로 와요. 그러니까 내가 부분적으로 인덴테이션 맞추고 싶을 때는 선택해서 탭, Shift 탭 하면 앞으로, Shift 탭, 탭. 그러니까 그 세 가지만 알면 코딩하는 건 잘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에디터가 도와주는 대로 그 에디터의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 뭔가 이렇게 작업하다가 들여쓰기가 잘 안 됐다. 그러면 들여쓰기 고침 기능을 쓰시면 돼요. 고침 기능은 커맨드 I, 컨트롤 I. 그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많이 활용되니까 활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석은 컴파일러가 무시하는 부분입니다. 문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석이 코드를 읽는데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석을 많이 다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 숙제 내면 라인 바이 라인으로 빼곡하게 주석 다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 별로 좋은 방법 아니에요. 주석 다는데 너무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주석이 돼요. 그래서 주석은 꼭 필요한 데다만 달아줘야 되고 최소화돼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요걸 잊어먹는 경우도 있는데 주석을 달아놨어요. 설명해놨는데 나중에 하다가 뭘 했어? 코드를 수정했어요. 그럼 코드를 수정했으면 모두 수정돼야 돼. 주석도 같이 수정돼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코드를 수정했는데 뭐는 그대로 있는 거야. 주석은 그대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코드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오해가 되겠죠. 왜냐하면 주석하고 코드가 일치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주석은 코드를 수정하면 모두 같이 수정해야 돼요. 주석도 같이 수정이 돼야 돼요. 자바는 세 종류의 주석을 제공합니다. 요거와 요거는 기존의 C++에 써오던 거고, 요거 하나 더 있어요. 자바 덕 주석이라고 해서. 요건 나중에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얘는 end of line. 거기서 끝까지. 여러 줄 거쳐 추적할 때는 얘를 쓰시면 돼요. 얘가 이제 C부터 있었던 거고, 요게 이제 C++ 오면서 도입되면서 같이 갖고 있죠. 그래서 주석이 없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if 이렇게 쭉 썼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 이걸 읽어보면 얘가 뭘 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스튜던트 GPA가 2.0보다 커야 되고 스튜던트가 토탈 크레딧이 150보다 높아야 된다. 졸업 조건을 뭐 따지는 일부에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으니까 다른 사람들 읽을 때 이해할 수 있게끔 위에다 뭐라 써놓은 거야. 주석을 달아놓은 거죠. 근데 그 주석을 다른 것보다는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꾸면 이점이 뭘까? 이 자체가 지금 영어로 어떤 의미가 전달되고 있고, 이 경우에는 만약에 졸업 조건을 충족하는 이 코드가 여러 군데 있으면 코드가 어떻게 돼요? 중복되어 있죠. 그렇죠? 중복되어 있으면 싫죠. 그렇죠? 왜냐하면 한 곳을 수정해야 되면 몽땅 다 수정을 해야 돼. 그러다가 잘못 수정하면은 일관성이 안 맞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함수로 추상해 놨기 때문에 조건이 바뀌면 뭐만 바꾸면 돼요? 앞으로는 함수의 내용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코드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가 되도록 프로그래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룰 중에 하나, don't comment bad code, rewrite. 코드가 이해가 안 돼서 주석을 달지 말고 우선 뭐부터 해봐? 코드를 수정부터 해보는 거예요. 더 이해하기 쉽게끔. 그래도 안 되면 주석을 달아놔야 돼요. 주석을 아예 달지 말라는 건 아닌데 꼭 필요한 주석을 달고 코드를 통해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으면 주석 달기 대신에 뭘 해야 돼? 코드를 수정하는 게 더 맞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주석과 코드가 있을 때 코드가 수정되면 모두 수정해요. 주석도 같이 내용이 바뀌어야 되면은 변경을 해줘야 된다. 그걸 꼭 기억해 주시고요. 클래스 정의.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제 정의하는데 클래스 앞에 수식어를 붙일 수 있어요. 근데 클래스 앞에 붙일 수 있는 수식어, 접근제와 관련해서는 퍼블릭 하나만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접근제어하면 여러분들 C++ 배웠을 때 접근제어 수식어가 몇 개 있었죠? C++에는 public, private, protected 세 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래스 앞에는 자바에서는 그 클래스 내부에 또다시 클래스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걸 내부 클래스를 했는데 그거는 좀 나중 얘기고, 이렇게 앞에 그러니까 밖에 나오는 독립적으로 나오는 클래스의 경우에는 그 앞에 접근제와 관련해서 수식할 수 있는 건 public 아니면 없어요. 없는 게 또 의미가 있거든요. public 아니면 안 붙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 설명드리면, 미리 조금 설명드리면 자바에도 private, public, protected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안 쓴 거까지 총 종류는 4종류가 있습니다. 4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클래스 A 하면은 int A, private int B, public int C, protected int D. 이렇게 요 각각에 대해서 4개의 종류의 접근 제어를 쓸 수 있어요. public, private, protected, public, 그리고 안 쓴 거. 안 쓴 것도 특별한 의미를 가져요. 4종류가 있다. 그런데 요 클래스 앞에는 뭐만 올 수 있어요? public 아니면 안 쓴 거. 2종류만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한 파일에는 public 클래스가 몇 개? 1개만 올 수 있고, 그것의 이름은 뭐랑 같아야 돼요? 파일 이름과 같아야 된다. 그게 자바의 문법입니다.
한 파일에는 여러 개의 클래스 인터페이스 열강을 정의할 수 있지만 이 중에 하나만 뭐가 돼야 된다? 퍼블릭 수식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은 파일 이름과 같아야 됩니다. 그리고 C++ 달리 클래스 정의 끝에 뭐를 안 붙여요? 세미콜론을 안 붙입니다. 요것도 헷갈려. C++ 썼을 때는 클래스 해가지고 맨 끝에다가 뭘 붙였어요? 세미콜론 붙였어요. 옛날부터 구조체 정의할 때도 세미콜론 붙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C++에서는 여기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자바는 요거 안 붙여요. 안 붙이니까 그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나오네. 아이씨. 근데 우선 2장부터는 네 가지가 있는데 뭐만 좀 설명드리면 쉬운 게 private, public. 그렇죠? private, public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private, public. 그러면 요 클래스가 있으면 얘 A의 A면 요 A는 요 타입의 객체예요. 그러면 요 내부에 있는 멤버들, 그게 멤버 변수가 됐던 메소드가 됐던 접근할 때에는 자바에서는 점 연산자만 쓰입니다. 점 연산자. 그래서 A.N, A.M, A.F, A.G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N과 F는 수식어가 뭐야? 프라이빗이에요. 프라이빗이면 요 두 개는 안 되죠. 프라이빗한 거는 직접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는 접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점 연산자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퍼블릭은 접근할 수 있다. 프라이빗은 안 된다. 프로텍티드와 디폴트는 나중에 설명드리겠다. 오케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클래스 내부에서는 접근 제어 수준은 의미가 없습니다. 얘와 얘는 얘 입장에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M도 쓸 수 있고 M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접근 제어는 내부에서 소용이 없다. 어디에만 영향을 줘요? 바깥에서 얘네들 멤버들을 접근할 때 요 점 연산자를 사용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뭐다? 프로그램의 강건성입니다. 오류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얘네 같은 거 접근해가지고 함부로 바꾸지 말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C++와 달리 멤버 변수와 메소드마다 수식어들을 각각 해줘야 돼요. 뭐 private 땡땡, public 땡땡 하고 쭉 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C++에서는 만약 이게 없다. 그럼 이 N은 접근 권한이 뭐예요? C++에서는 private이죠. 기본이 private예요. 근데 나중에 설명드렸지만 자바는 이게 없으면 또 다른 의미를 가져요. private, public 말고 디폴트라는 접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기본 접근 권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좀 복잡한 얘기니까 나중 가면 설명드리고 거의 안 써요. 우리는 주로 뭐만 쓰면 돼? private 아니면 public 쓰시면 돼요. 그리고 protected는 언제 간혹 쓸까? 상속에서 가끔 쓰여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멤버 변수. 자바에서 변수를 정의한 문법은 같아요. 타입 플러스 이름. int age, string name.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앞에 붙은 건 그냥 수식어일 뿐이에요. 멤버 변수는 객체 상태를 나타내기 정의한 변수다. name. 두 변수는 모두 string. string은 대문자로 시작하면 자바에서는 다 클래스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클래스를 정의할 때는 항상 대문자로 시작해야 되겠고, 멤버 변수나 함수를 이름 지을 때는 뭘로 시작해야 돼요? 소문자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관례랑 일치가 되는 거예요. C++는 좀 그 관례를 안 따르는데 자바 프로그램 할 때는 정말 그 관례를 지켜주세요. 클래스 이름 대문자, 변수 이름과 함수 이름은 소문자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얘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건데 샵 include라는 걸 사용하지 않고 쓰고 있어요. 특수한 애들들은 자바 라이브러리에 있는 특수한 애들들은 얘 없이도 쓸 수 있다. 그리고 얘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자바에서는 임포트 문이에요. 임포트 문.
근데 방금 만든 프로그램에는 임포트문을 한 번도 쓰고 있지 않다. 그리고 심지어 같은 디렉토리에 있으면은 옆에 있는 클래스 이름은 임포트 없이 이 파일에서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어요. 메소드를 정의한 문법은 또 C and C++ 차이가 없는데 사용 가능한 수식어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돼요. 이게 수식어죠. 이게 수식어예요. 이 수식어 빼고는 또 나머지는 똑같고요. 반환 타입, 함수 이름, 매개 변수 목록, 몸체 똑같죠. 특별히 보시면 되겠고. 현재 상태를 이용해야 되겠고, 얘네들 다 상태를 이용하죠. 그렇죠? 얘는 네임 상태를 이용하고, 얘는 그리팅을 이용하고, 얘는 둘 다 이용하고요. 이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연산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자열들은 언어 자체에서 두 개의 문자를 더하면은 하나로 결합해 준다. 자, 질문.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요거는 무슨 타입이에요? 자바에서? 문자열 타입이에요. 얘는 무슨 타입? int예요. 두 개의 타입이 다르죠. 요거는 이항 연산자예요. 그럼 이항 연산자, 예를 들면 1 더하기 1.5 했어요. 요건 이해되죠? 그러면 이 타입하고 이 타입이 같아야 달라요. 얘는 무슨 타입? int. 얘는 플로트나 더블, 더블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더블. 그럼 두 개가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프로그램에서는. 계산을 어떻게 해요? 이항 연산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P 연산자 두 개의 타입이 달라. 그럼 뭐부터 해? 타입을 일치시켜요. 그러면 얘를 타입 일치시킬 때 어디로 일치시킬까? 1 더하기 1로 할까? 1.0 더하기 1.5로 할까? 어떤 걸로 해요? 밑에 걸로 하죠? 왜? 정보가 손실내지 않는 방향으로 더 큰 타입으로 바꿔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할까? 얘를 정수로 바꿀까? 얘를 문자로 바꿀까? 어떤 걸로 바꿀까? 얘를 정수로 바꿀까? 얘를 문자로 바꿀까? 어떤 걸로 바꾸겠어요? 얘를 문자로 바꿉니다. 그러면 이거의 결과는 뭐예요? 월드 2019예요. 그러면 만약에 10이라는 정수가 있어요. 얘를 문자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10을 얘는 정수죠. 얘를 문자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10 더하기 뭘 해주면 될까? 이게 뭐예요? 문자열은 문자열인데 비문자열이에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면 요거의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문자열의 정수니까 얘를 뭘로 바꿔? 문자열을 바꾸겠죠? 그럼 결과는 10이 돼요. 그러면 자바에서는 원시 타입, 정수나 더블이나 이런 거를 문자열 바꾸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거기다 뭘 더해? 빈문자를 더하면 바로 바꿔줘요. 편하죠. 그래서 자바에서 문자열을 정수로 바꾸는 거는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이 바꾸는 과정에서 비용이 저렴할까 쌀까? 아니, 똑같은 말이지. 저렴할까 비쌀까? 얘를 1로 바꾸는 거잖아요. 월드라는 문자열이 있고 2019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정수 데이터를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월드 2019. 그러면 이 데이터에 2019가 붙는 걸까요? 아니죠. 어떻게 하냐면 새로운 공간을 이만큼 확보해서 얘도 옮기고 얘도 옮겨요. 그럼 이 비용은 싼 비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편하게 쓰는데 너무 남용하면 될까?
별로 안 좋다. 왜? hello 더하기 world 하면 이 두 개는 두 개를 있는 의자에서 붙이는 수가 없어요. 얘 메모리 뒤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쵸? 어떻게 해? 새로운 큰 공간을 확보해서 이 데이터를 옮기는 거예요. 얘는 심지어 내부적으로 어떤 알고리즘에서 문자를 바꿔주겠죠. 우리가 안 해도. 그러니까 이 공간 비용이 복사 비용, 뭐 우리가 C로 생각하면은 말록하는 비용이 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복사, 카피하는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에 플러스 결합한 연산의 비용은 제법 들어가는 비용이다. 왜 들어간지 알겠죠? 그렇죠? 있는 그 자리에서 뭔가 만들어질 수는 없어요. 공간에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 데이터를 만들려면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공간 확보하고 기존 데이터를 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비용들은 저렴한 비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바에는 문자를 더하기 할 수 있다. 문자를 더하기란 뭐다? 문자를 두 개를 결합시켜준다. 근데 꼭 필요할 때만 쓰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불필요하게 그걸 남용하게 되면은 성능 저하가 온다. 비용이 싼 게 아니에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냐? 요쪽 코드에 대한 설명을 대부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는 클래스인데 실제적으로는 객체지향에서 말하는 클래스는 아니에요. 객체지향에서 말하는 클래스는 뭐야?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를 활용하는 메소드가 있어야 돼요. 얘는 객체지향에 뭐 아주 멋있는 그런 클래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갖춰져 있어요. 얘는 뭐야? 멤버도 없고 메소드도 없어요. 메인 함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객체지향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클래스는 아니다. 근데 왜 만들었냐? 얘를 그냥 테스트하기 위해서. 얘를 테스트하는 실행을 해야 되니까 뭐가 필요해? 메인을 필요한 거야. 메인. 근데 여기에 보면 메인 함수를 보는데 메인 함수를 수식한 용어가 public static 붙었어요. 자, 메인을 실행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메인을 실행하는 주체. JVM이 실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행하라고 이클립스에 뻥 누르면 아니면 콘솔에서 자바 헬로 치면은 그 메인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누가? JVM이. 근데 요게 퍼블릭 아니라 프라이빗이다. 메인이. 그럼 JVM 실행할 수 있을까? 실행할 수 있을까? 못해요. JVM도 프라이빗한 애들은 못 건드려요. 그래서 메인을 무조건 뭐 해야 돼? 퍼블릭 해야 돼요. 메인을 프라이빗 만들어놨다. 그럼 실행 못해요. JVM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하는 거는 이 클래스 외부고 누가 실행한다? 메인은 JVM이에요. 자, 요 메소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 메소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메소드 호출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나 먼저? say hello라는 메소드 호출하고 싶어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 say hello를 호출할 수 있죠?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호출할 수 있어요. 얘는 객체를 생성하고 메인을 부를까요? 객체를 생성하고 부르지 않아요. 바로 불러요. 그러니까 얘는 객체 메소드가 아니에요. 얘는 객체 메소드인데 객체 메소드는 어떻게 하면 부를 수 있어요? 여기처럼 객체를 생성해야지만 부를 수가 있어요. 생성하고 나서 요 변수 갖고 부를 수가 있어요. set name, set greeting 뭐 등등등등. 근데 이 메인은 JVM이 실행하는 건데 JVM이 실행해라 그래서 greeting 테스트 객체를 생성하고 greeting test.main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바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고 부르는 함수가 아닌 것들은 뭘로 수식해 주냐면은 스태틱으로 수식해 주는 거예요. 스태틱. 스태틱 메소드라고 하는 거는 무슨 메소드요? 객체지향 메소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바에서 함수 하나 만들고 싶어. 근데 그냥 독립적인 함수야. 사인 함수야. 그럼 그 사인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된다? 스태틱 함수가 돼요. 스태틱 함수. 이해 안 돼? 이해 안 돼. 요 A에 bar라는 메소드가 있고 who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둘 다 접근 권한은 뭐예요? 퍼블릭이죠. 퍼블릭이면 밖에서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bar는 스태틱 수식어가 없어요. 얘는 스태틱 수식어가 있어요. 그럼 who는 객체 제한 메소드가 아니에요? 객체 제한 메소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부를 수 있냐? 이렇게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부를 수 있습니다. 스태틱 메소드는. 자바에서는 우리가 객체 제한 프로그램할 때 모든 요소를 객체 제한으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근데 내가 어떤 기능이 필요해. 객체 제한 요소가 필요 없어. 함수만 하나 딸랑 만들면 돼. 그럼 그 함수를 어떻게 만들면 돼요? 스태틱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 스태틱 함수는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고 어디다 넣어야 돼? 어떤 클래스 내에다가 넣을 수밖에 없어요. 자바는. 왜? 함수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C처럼. C++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건 안 돼요. bar는 무슨 메소드예요? 객체 메소드예요. 객체 메소드는 클래스 이름 갖고는 부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불러야 돼? 객체를 생성해가지고 불러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태틱 메소드가 아니고 이해됐죠? 자바는 우리가 객체 제한 언어니까 일반적으로 일반 메소드가 많은데 모든 함수들을 어떤 객체 메소드 만들 수가 없어요. 뭐 사인 함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는 객체 제한이 필요 없죠. 사인 함수도. 그러면 자바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은 매스니까 이거 되는 거죠. 그럼 클래스 이름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인 30 이렇게 해서 불러요. 그럼 이 사인 30이라는 건 무슨 함수? 스태틱 메소드예요. 스태틱. 그럼 이 매스 클래스에는 뭐만 존재하냐면 스태틱 메소드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함수들 보통은 우리 C에는 어디 있을까? 매스.h에 있는 뭐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들은 다 스태틱 함수를 만들어서 어떤 클래스에다 넣어놨어요. 매스라고. 쓸 때는 그 객체를 생성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클래스 이름 갖고 쓰는 거예요. C에서 그냥 함수 하나 부르듯이 쓰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들은 그렇게 해서 못 부르고 뭐부터 해야 돼? 객체를 생성해서 적절히 초기화해주고 그 다음에 불러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메인은 퍼블릭 스태틱이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메인이 왜 퍼블릭이 돼? 메인은 누가 불러? JVM이 불러야 되니까 실행하려면 JVM이 부르려면 퍼블릭 아니면 못 불러요. 그러니까 퍼블릭 해줘야 되겠고 JVM은 메인을 부를 때 객체를 생성하고 나서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메인 함수를 불러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시작시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메인이
객체 메소드가 돼야 되면 안 되고 일반 메소드가 돼야 되겠고, 자바에서는 일반 메소드를 만들기 위해서 수식어를 뭘 붙여준다? 스태틱을 붙여준다. 스태틱이 붙여져 있는 메소드들은 어떻게 부른다?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부르게 돼요. 클래스 이름을. 여기 아까 보신 것처럼 대문자 A 점 후 한 것처럼 클래스 이름을 이용해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자바 응용은 메인 메소드가 있어야 되고, 메인 메소드 프로그램은 시작 위치를 나타내며, 이클립스 자바 프로젝트에 포함된 여러 클래스는 모두 메인 메소드 가질 수 있고, 하지만 보통 그 중 하나에만 넣는다. 그리고 이 메인, 이게 중요한 거죠. 메인은 누가 실행한다? JVM이. JVM이 실행하기 위해서는 퍼블릭이어야 되고 객체 메소드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래서 퍼블릭 스태틱. 근데 저것도 여러분들이 칠 일은 없어요. 메인 넣을 때 어떻게 해? 그냥 클래스 만들면서 그거 이클립스에서는 요거 체크만 해주시면 퍼블릭 스태틱 메인으로 딱 들어와요. 그럼 거기다 코딩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 왜 메인은 퍼블릭 스태틱일까? 그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왜 퍼블릭이어야 되지? 스태틱 메소드라는 게 뭐지? 일반 메소드와 어떤 차이가 있지? 요거는 좀 생각해 보시면 이해될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문법적으로 요거는 우리가 예전에 뭐 할 때 썼던 거예요? 배열할 때 썼던 거죠. 배열. 그래서 메인의 인자는 매개 변수는 문자열 배열이에요. 문자열 배열. 그래서 자바 C 헬로 한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A, B, C 하면은 요 A, B, C가 문자열로 돼서 요 인자로 들어와요. 근데 이거 쓸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콘솔 프로그램 만드는데 뭐 예를 들면 리눅스에서 copy 1점 텍스트를 2점 텍스트로 가라. 그러면 얘가 실행 파일이죠. 그럼 얘가 그 실행 파일에 뭐가 돼요? 프로그램 인자가 돼요. 그럼 그 인자는 어디로 들어와요? 메인의 인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분석해가지고 요 파일을 열어서 요 파일로 옮겨줘야 되는 거죠. 그때 쓰는 게 이거예요. 근데 웬만한 경우엔 우리 수업에서는 쟤를 안 쓰겠죠. 근데 쟤를 안 쓴다고 없애면 안 돼. C에서는 뭐 int main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void main 해도 뭐 어떤 컴파일에 따라서는 다 되죠. 근데 자바는 늘 적어야 돼. 근데 저거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이클립스에서 클릭하면 되고, 저거 쓰라고 시험에 나오지도 않으니까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문법들이니까, 아, 자바는 메인 함수가 늘 이렇게 생겼고 이거를 하나도 건드리면 안 된다. 건드릴 수 있는 건 뭘까? 요 ARGS의 이름은 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건 상관없는 거고, 나머지는 건드리면 안 돼요. 요 인자 타입을 바꿔도 안 될 거고, 얘를 스태틱을 빼도 안 될 거고, 퍼블릭을 프라이빗으로 바꿔도 안 돼요. 그래서 메인은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은 얘기가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객체의 생성, 요 new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new는 C++에서는 언제 썼어요? 동적 할당할 때 쓰였죠? 비슷한 개념입니다.